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의정부 고산택지지구 공사가 한창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한 불편을 호소했는데요. 취재진이 현장에 가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장에서 덤프트럭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차 바퀴마다 흙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이런 바퀴는 도로를 달리면서 흙먼지를 쏟아냅니다. 이 때문에 인근 학교와 주택가는 먼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기 아침에 닦은 건데 이렇게 또 먼지가 끼고 그래요. 공사장 출입구엔 바퀴를 씻는 세륜기가 설치돼 있지만 사실상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 시설이 세륜기입니다. 이 공사 차량에서 나오는 흙먼지를 제거하는 시설인데요.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 공사 관계자가 방금 이 세륜기를 틀어봤는데 작동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차량은 이 세륜기를 거치지 않고 반대편으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지만 제지하는 이는 없습니다. 아니 원래 세륜기는 세륜기 차가 세륜기를 지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헬로티비의 취재가 계속되자 그제서야 관계자가 갑자기 세륜기를 틀어봅니다. 보이지 않던 대형 살수차도 나타나 도로를 분주하게 씻어냅니다. 주민들이 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며 현수막까지 내걸었는데도 세륜기는 한동안 낮잠만 자고 있었던 겁니다. 택지 조성 담당 기관인 LH는 업체 탓만합니다. 저희들은 운영을 하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건축이나 공사하는 차량들이 그걸 하다 보면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정체나 그런 게 돼갖고요.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의정부시는 상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최근에 계속 작동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전달을 받았거든요. 의정부시는 현장 확인 후 행정 처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 지역에는 900개가 넘는 섬유 염색 공장이 밀집해 있는데요. 돈을 아끼기 위해 대기오염 물질을 그대로 배출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천에 있는 한 섬유업체입니다. 기계 틈으로 뿌연 연기가 배출됩니다.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서 오염 물질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 뭐 있어요? 여기 나오는 저쪽에서 못 빨아들이니까 다 일로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다 배출가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너무 심한데요, 나오는 게. 양주에 있는 또 다른 섬유업체입니다. 보풀 작업을 하는 업체인데 먼지 제거 장치 없이 2년간 운영했습니다. 그 안에 필터, 백필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죠?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온 경기도 섬유 염색업체 10곳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대부분이 중소업체로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체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섬유 염색을 하는 중에 고열 처리하면서 악취나 그다음에 유해가스, 먼지 등이 배출하게 됩니다. 특히 VOC 부분에 있어서는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같은 신경계를 자극하는 발암 물질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도가 시행 중인 독거노인 에어컨 지원 사업의 전국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가을에 있을 지자체 우수정책 제안 행사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시범 사업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답했습니다. 한선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한 독거 어르신을 찾았습니다. 좁은 방에서 선풍기 한 대로 더운 여름을 나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한 이철의 할머니. 여름에 이게 선풍기 하나 가지고 이제 견디시는 거거든요. 여름에 한주 더울 때는 선풍기도 소용 없어요. 못 자요. 여기서 못 자요. 예, 더워서. 이재명 지사는 현장에서 도가 추진 중인 독거노인 에어컨 지원 사업에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에어컨 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소득층 독거노인 가구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3개월의 전기요금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뒤이어 폭염 관련 대책과 상황 점검차 평택 송탄 소방서를 찾은 이 지사는 에어컨 지원 사업 전국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에어컨 설치하고 이제 여름 3개월 요금 지원사하고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반응도 매우 좋고요. 저희가 올해 한번 시행해보고 그 평가 절차를 거쳐서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지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당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혜택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가을에 있을 정책 사례 제안 행사에서 전국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게 추진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답했습니다. 도는 올해 6억 3,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독거노인 가구 566곳을 선정해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고 한 달에 최대 4만 원씩 3개월분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상원관리팀 아래 그늘막과 안개 분무장치 등 폭염 저감 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지난달 말 발생한 의정부 단수 사고는 발생 4일이 지나서야 100% 복구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배수지 내진 보강공사 도중 배수지 밸브를 작동시키는 통신선이 절단되면서 발생했는데요. 예기치 못한 일이었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배수지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 단수 사고의 시발지 용현 배수지입니다. 배수지 내부에서 빠져나온 케이블이 끊어진 흔적이 보입니다. 배수지 유출 밸브를 작동시키는 수유계 케이블인데 손가락 굵기의 이 전선에 문제가 생기면서 인근 지역에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수유계 측정 케이블의 안전성이 취약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인데 케이블은 평상시 이렇게 외부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쇠 파이프나 이런 걸로 해서 일정 부분 이렇게 손이 안 닿게 이제 보완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배수지 내부엔 최대 14,000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 2개가 있습니다. 이곳에 저장된 물은 밀락동과 신곡동, 용현동 등 총 2만 5천 가구에 공급됩니다. 주민들의 식수를 저장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과거엔 관리자가 상주에 지켰지만 지금은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물을 담아둔 곳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은 간단한 잠금 장치만 돼 있습니다. 배수지 지상 부분은 국공장으로 조성돼 민간인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이걸 누가 나쁜 맘 먹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 사실은 24시간 이렇게 지키고 있어도 안 되는 거겠죠. 배수지 지하에 매설된 각종 장비 현황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번에 그 통신 케이블, 수의계 통신 케이블이 단절이 되면서 일어난 대형 사고였었는데 이 사건의 단초가 되었던 이 통신 케이블의 위치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더라도 그 사고는 방지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의정부 시내 배수지는 모두 5곳. 의정부시는 배수지 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수보강공사를 좀 더 정밀하고 튼튼하게 안전하게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는 또 이번 단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 양극화와 일자리 감소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기본소득 정책 알리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들을 찾아가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가 양주시청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시청 공무원들이 참석해 기본소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교육은 김찬휘 정치경제연구소 대한부소장의 기본소득 ABC를 주제로 한 강연으로 시작됐습니다. 기본소득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기본 개념과 오해, 특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쉬워요. 정기적으로 주는 돈인데 개인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바통을 이어받은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은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추진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을 비롯해 농민 기본소득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등을 발표했습니다. 창작 능력을 확대하는 데서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면 그분들의 창조성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것이고. 임진 경기도 정책개발지원단장은 경기도 기본소득 지급수단인 지역화폐를 소개했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 자영업이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 여러 개를 놓고 봐도요. 좀 그냥 써도 돼요. 경기도는 기본소득 정책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도내 시군들을 찾아다니며 맞춤형 교육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
최근 경기도청 남자 공무원들 사이에 반바지 옷차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여름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해 남자 직원들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한 건데요. 처음엔 어색함과 곱지 않은 시선에 반바지 입기를 주저했지만 하나둘 반바지 착용 직원들이 늘면서 이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회의가 한창인 경기도청의 한 부서, 반바지 차림의 직원이 눈에 띕니다. 흰색 와이셔츠와 양복 바지로 대표되는 공무원 복장을 생각하면 파격적입니다. 경기도가 여름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해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면서 등장한 패션입니다. 경직된 조직 문화로 거부감을 일으킬 법도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원래 행정이란 자체가 딱딱하고 어떤 제도나 어떤 규제 그런 어떤 측면보다 있는데 이런 어떤 작은 변화를 통해서 행정이 좀 더 효율성 있고 그다음에 좀 행정의 오픈성. 아저씨 패션으로 대표되던 반바지의 발목 양말이 아닌 스니커즈의 덧신으로 트렌디함도 더했습니다. 보기에도 되게 시원해 보이고요. 근무할때도 여름에도 되게 활발해 보이고 뭔지 모르게 공무원 세계가 전보다 더 좀 활력 있고 또 신선하고 이제 트렌드가 되게 발랄해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40대 후반 젊지 않은 나이에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던 구자필 주무관은 이젠 반바지 공무원 1호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반바지 전도사가 됐습니다. 바지만 좀 올라가도 좀 시원한데 사무실에서 좀 집중도 좀 잘 될 수 있고 업무 만족도도 또 올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아직 못 입으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네. 구 주무관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반바지 차림의 직원들이 하나둘 등장하면서 반바지는 경기도청의 여름철 새로운 패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반바지 입는 걸 저도 처음에는 주저주저 고민을 했었는데 반바지 입으시는 분들이 생겨서 저도 용기를 내서 입어보니까 시원하고 참 좋아가지고 다른 공무원분들도 많이 반바지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반바지 착용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일단 경직된 조직 문화를 깨트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보기에는 조금 약간 캐주얼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그냥 더울 때 너무 갇혀 입는 것보다는 저렇게 입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반바지 입는 거에 대해서 크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뭐 본인이 편하게 입는 거는 괜찮은 것 같고 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불편하게 크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네요. 실제로 최근 경기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바지 차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600여 명의 응답자 가운데 80.7%가 반바지 착용을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는 19.3%에 그쳤습니다. 또 반바지 착용에 대한 찬성 이유로는 업무 능률 향상이 35.2%로 가장 높게 나왔고 깔끔하면 문제없다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순으로 나왔습니다. 반바지 착용 반대 이유로는 복장 간소화로도 가능하다가 42.2%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공무원의 품위를 해칠 수 있다와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 밖에 공무원 6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79%가 찬성 입장을 밝혀 공직 사회의 변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7, 8월 반바지 착용을 시범 실시한 뒤 내부 검토를 거쳐 정례화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여름철 에어컨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필터는 청소하지만 에어컨 실외기는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실외기 점검이 필수라고 합니다.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연기가 건물을 삼킬 듯합니다. 건물 밖 에어컨 실외기에서 시작된 화재입니다. 전국에서 에어컨과 실외기에서 난 화재는 567건, 11명이 다치거나 숨졌고 25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의 절반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선 합선 때문에 불이 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에어컨과 실외기를 연결하기 위해 전선을 여러 개 잇는 경우입니다. 때문에 선이 짧으면 긴 선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하기 전에는 실외기 내부를 청소하거나 점검받아야 합니다. 사용한 지 오래된 에어컨 실외기일수록 내부에 먼지가 쌓여 있을 확률이 높은데 먼지나 습기는 화재의 전기 합선을 일으킵니다.
사용자들은 전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노후된 그 에어컨이라면 그 제조사에 대해서 점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주변 화재 위험 요소를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후미진 곳에서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쓰레기 등이 전기 그 스파크에 온기에 붙어서 발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외기 주변에 먼지, 낙엽 등을 제거하시고 그 미연에 차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냉방기기 화재 10건 중 8건은 여름철인 6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군사시설이 위치한 경우 그 일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 경우 군사훈련이나 안보 등을 이유로 각종 규제가 따르는데요. 불필요한 규제가 개선되면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그간 군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민원이 주룰이었습니다. 건물 증축 시에는 비행훈련 등 군사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어 협의 당위성이 인정되지만 내부 용도 변경까지 규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협의 기간만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보통 한 달 이상 걸리고 만약에 이제 군부대에서 어떤 뭐 특별한 상황이나 작전이 발생했을 때는 더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뭐 2달 이상도 갈 수도 있고. 협의 기간이 길어지면 기업이나 개인의 재산 피해가 따랐습니다. 특히 기존 건물에 대한 임대료 부담이나 사업 확장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컸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주시는 군과 협의해 관련 법안 개정을 끌어냈습니다. 보면 군사시설보호법과 건축법의 해석의 차이점이 있는데 군사시설보호법에서는 군사 작전에 의한 역량성 검토를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건축법에서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에 의한 구분으로 이게 군사시설보호법에 적용돼서 건물 용도 변경 시 군협의가 생략되면서 소요 기간은 기존 56일에서 3일로 단축됐습니다. 또 서류비만 연간 4,800만 원이 절감됐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의 단축 및 인허가 비용 절감으로 이에 따른 사업 확장 등 지역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서울시 면적의 14배로 해당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파급 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기 지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가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전수감사에서 징계 요구를 받은 유치원 등 유치원 10곳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해당 유치원은 직원 채용 전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는 등 부적정한 운영으로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동두천 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말까지 관내 주요 피서지에서 몰래카메라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장소는 왕방계곡과 장림계곡 등이며 경찰은 이곳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돌며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불법 촬영 경고 스티커 부착 등의 예방 활동도 할 계획입니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